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썬 세 번째 강의, 대화문 중에서도 조건문, if 문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설정을 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조건문이란 뭔지, 기본적인 어떤 문법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다음으로 이제 직접 문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명령 키워드들, 이게 사실상 문법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법들 중에서도 if else문, 그리고 if, elif, else문, 중첩 if문이라고도 부릅니다. 두 가지를 배울 거고, 이 두 가지에서 조건을 그러면 설정을 할 때 어떤 연산자를 사용해서 설정을 하는지 비교 연산자 또는 조건 연산자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논리 연산자, and or not을 지칭하는 연산자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이걸 기반으로 조건문을 작성해 보는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조건문이란 무엇인가? 개념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제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이를 기반으로 개념을 설명해 볼게요. 학점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어, 코딩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물론 상대평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는 하지만 뭐 수강 인원의 몇 퍼센트까지는 뭐 A 등급, 뭐 A 플러스, A 제로, A 마이너스 이렇게 세분화되긴 하지만 어쨌건 그런 기준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여기서는 60점 미만인 점수인 사람에게는 F 학점을 부여를 하고 60점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A 학점을 부여를 한다고 설정을 했어요. 이게 조건인 거고 그러면 여기 학생들의 점수를 딱 봤을 때 다양하죠. 38, 65, 89, 16점, 95점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어, 앞서 제시된 점수의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을지 코드를 작성을 해보는 건데 먼저 절차는 이렇습니다. 점수에 따른 학점의 기준을 설정해야겠죠. 그래서 몇 점 이상은 뭐 학점 A 몇 점 이상인데 몇 점 미만이면 뭐 학점 B 이런 식으로 기준을 먼저 설정을 해준 다음에 기준을 바탕으로 첫 번째 점수를 판단을 합니다. 어, 전에 앞에서도 설명을 한번 했었지만 파이썬 같은 경우는 모든 코드를 한 번에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 이 인터프리터라는 그 번역기 같은 이 프로그램에서 한 줄씩을 돌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 줄이 끝나면 그 다음 한 줄로 넘어가고 그 한 줄이 끝나면 또 그 다음 줄로 넘어가서 인터프리터에서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한 줄씩 읽기 때문에 첫 번째 점수를 판단을 먼저 하면 이 첫 번째 점수의 판단에 따른 그 결과에 따라서 두 번째 줄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수 판단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수 판단하고 세 번째 점수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 줄에서 A 학점에 해당되는 그 줄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하고 그게 아니면 또 점수의 기준이 내려오겠죠? P 학점에 해당하는가 아닌가 이걸 또 판단하고 만약에 오류가 아니라 틀렸다.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 줄로 넘어가서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해보는 게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절차가 되겠고 다음 점수로 이동하면서 2번 이 앞에서 나온 판단하는 절차를 반복을 하고 더 이상 판단할 점수가 없을 때는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그럼 뭘 고려해야 하느냐? 어떤 기준으로 정할 건지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건을 설정해 주는 것과 언제까지 할 건지 반복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일까? 이걸 설정해주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건문이 무엇인가? 조건에 따라서 특정 동작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래밍 명령어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반드시 조건의 참과 거짓으로 구분되어야 하고 조건문 사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령 키워드 if, else, elif를 사용을 합니다. 조건문이 필요한 경우는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 앞에 지하철과의 간격이 10m 이하면 속도를 10km 이하로 낮추라. 그리고 사용자가 20세 이하면 VOD를 재생을 하지를 마라. 그리고 스마트폰 잠금에서 패턴이 5회가 틀리면 20초간 대기 상태로 설정하라.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앞에 절이 조건이고 그 뒤 후반부에 나오는 절이 실행 수행 구문이 되겠죠. 수행 명령. 그래서 이제 그러면 조건문을 어떻게 작성하는가. 제일 먼저 if else문부터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f else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성이 이렇게 돼요. if 다음에 조건문을 씁니다. 그리고 콜론을 반드시 붙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마 파이참에서 실행을 하시면 콜론을 붙이고 엔터를 치셨을 때, 그러니까 줄바꿈을 했을 때 바로 들여쓰기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들여쓰기가 되지 않는 어, 통합 개발 환경을 이용을 한다 했을 때는 어, 자체적으로 들여쓰기를 해주셔야 되고 이 if문에 맞게 이 수행 명령하는 이 줄 있죠? 이 줄의 들여쓰기도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오류가 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if문이면, if문이라는 거는 결국 이 조건이 참일 경우에 수행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근데 이 조건이 아닌 다른 거에 해당된다라고 할 때는 else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if부터 else를 포함한 이 문장들이 하나의 if문이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돌렸을 때 반드시 이것 중에 하나는 해당이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게 if문의 특징이고요. if 뒤에는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조건문이에요. 그래서 조건문 끝에 반드시 콜론 넣어주셔야 하는 거 잊지 말아야 하고, 들여쓰기를 사용해서 이 if 뒤에 붙은 조건이 참일 경우에 수행할 명령을 먼저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들여쓰기는 스페이스 키나 탭 키를 사용하면 되고요. if의 조건이 거짓일 경우에는 else문을 수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굳이 거짓일 경우에 어떤 조건을 지정하지 않는다 하면은 else문은 생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파이점에 가서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 이제 문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print, tell me your age. print 함수는 출력하는 함수였죠. 그래서 바로 안에 저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출력하는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print tell me your age 하면 tell me your age라는 게 나오겠죠. 그 말은 즉슨 이 프로그램에 딱 접속을 했을 때 사용자한테 물어보는 말인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사용자가 딱 입력을 했을 때 컴퓨터가 그 입력어를 받아서 판단을 해야겠죠. 그러면 입력은 어떻게 받느냐? 인풋 함수를 사용합니다. 인풋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싶은 건 뭐예요? 나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근데 나이는 뭐예요? 숫자잖아요. 인풋 함수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일단 컴퓨터는 문자로 인식을 합니다. 문자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정수형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판단하고 싶은 그 판단하고 싶은 객체가 숫자라면 정수로 형태를 바꿔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조건문 작성합니다. if 뒤에 조건 나오죠. my age, 이 부등호 보이시죠? 30보다 작으면 내가 입력한,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나이가 30보다 작다면 프린트, 출력하라. 여기 들여쓰기 된 거 보이시죠? 프린트, 출력하라. Welcome to the club 이라는 문장을 출력하라. 근데 else가 나왔네요. 그럼 30보다
작은 게 아니면 30세 미만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30세부터가 되겠죠. print oh no, you're not accepted 라고 출력을 해라 라는 예제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알아야 할 개념은 조건문을 작성하고 그 해당 조건을 판단하려면 비교 연산자가 필요해요. 여기 이렇게 부등호처럼 비교 연산자를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을 판단할 때 필요한 거.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가 있는데요. 먼저 비교 연산자는 어떤 것이 큰지 작은지 그리고 같은지를 비교하는 것을 의미해요. 결과는 참 혹은 거짓으로 한 출력이 되고요. true or false겠죠. 그래서 그냥 비교 연산자를 적용한 이 문장만 어, 코드로 작성을 하고 그냥 엔터를 쳐도 true or false라고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뭐 부등호 같은 경우는 다 아실 테고 여기서 조금 주의 깊게 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여기 부등호가 아니라 등호가 두 개가 연속으로 붙은 경우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x와 y의 값이 같은지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등호를 썼을 때는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그 등호는 같다의 의미가 아니라 변수를 지정할 때, 그러니까 할당을 할 때 사용했던 연산자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하고 만약에 내가 이 두 숫자가 혹은 이 두 문자가 같은지 이 두 값이 같은지 비교하고 싶어 할 때는 등호를 두 개를 넣어야 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뭐 x is y, x is not y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똑같이 그 값이 같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긴 하지만 차이점은 메모리 주소가 같은지 아닌지를 검사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메모리 주소가 같은지 아닌지 검사한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값에는 메모리 주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저장이 되는 건데, 변수에서 다뤘던 개념이기도 해요. 그럼 부등호 두 개와 is 연산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보면, 처음 인터프리터를 시작을 할 때는 마이너스 5부터 256까지의 정적 메모리 주소의 값을 할당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메모리 주소가 할당이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 해당 값을 다른 변수가 사용을 할 때, 뭐 A, B 이런 식으로 할 때 메모리 주소로 변환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뭐 A는 25 해서 25라는 값을 A에 할당을 했어요. 그럼 A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렀을 때는 그럼 A에 들어가 있는 값이 나오겠죠. 그게 바로 메모리 주소라는 거예요. 그럼 25가 반환이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A, B 변수가 모두 1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등호 두 개를 쓰던지, 이즈 문법을 쓰던지 값뿐만 아니라 메모리 주소도 같으니까 당연히 true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 5에서 256의 범위를 벗어난 숫자를 입력을 했을 경우에는 메모리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is 문법이나 is not 문법이 성립하지가 않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값은 아무리 같아도 표면적으로 보이는 값은 같지만 메모리 주소가 궁극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false라고 출력이 되는데 이 개념이 아직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분들은 일단 등호를 사용하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지 않음은 그럼 어떻게 쓰나요? 했을 때는 보통은 이제 저희가 등호에 슬래시를 이제 관통하는 식으로 이제 그 같지 않음을 표현을 하는데 코딩에서는 느낌표하고 등호를 같이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이상, 이하를 표현을 할 때는 부등호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등호를 붙여주는 식으로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다 그러고 그럼 true와 false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이냐? 어떻게 컴퓨터에서 인식을 하지? 하면은 컴퓨터의 언어는 일단 이진수예요. 그래서 0과 1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럼 true라는 거는 1이라고 인식을 하고 false라는 거는 0으로 인식이 되고 그렇게 입력이 돼요. 그러면 3이 5보다 크고 여기 괄호로 묶여 있으니까 괄호를 먼저 계산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괄호보다, 괄호 안에 값보다 10이 크다라는 수식이 있는데, 이것도 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하시면, 먼저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걸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3이 5보다 크다. 이게 말이 돼요? 아니잖아요. 거짓이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오타를 냈네요. 그래서 아니잖아요. 작잖아요. 근데 아까 컴퓨터에서는 이진수에 따르면 false를 0이라는 수로 인식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다시 0보다 10이 크다라는 수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 true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true라고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컴퓨터에 그 파이참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 논리 연산자인데요. 논리 연산자는 기본적으로 and or not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논리 연산자는 이제 뭐 조건과 조건을 이어주는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값과 값을 이어주는 게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and는 그 and 앞과 and 뒤에 나오는 값이 모두 참일 경우에만 true라고 출력이 됩니다. 하나라도 틀린 값이 있으면 무조건 false로 출력을 하고요. 근데 or 같은 경우에는 두 값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true라고 출력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조건문을 작성을 하실 때 이 and와 or를 헷갈리실 수 있는데 내가 과연 지금 작성하는 조건이 하나만 참이어도 맞는 건지 아니면 두 개 다 참이어야 성립하는 조건인 건지를 잘 생각을 하신 다음에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낫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을 역으로 반환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7이 5보다 작다라는 거는 아니다 라고 해석이 되죠. 그럼 이거는 true 라고 출력이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객관적이어서. 그러면 이제 다시 다음 문법으로 넘어가 봅시다. 아까 if 했으면 저희가 배웠는데요. if 했으면 같은 경우에는 if 조건 아니면 else 이게 끝이었어요. 근데 조건이 이렇게 딱 두 가지로만 나눠 떨어지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조건이 되게 여러 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뭘 사용하느냐? if, elif, else 중첩 if문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개의 조건을 하나의 if문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음, elif는 말 그대로 else if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else는 이거 if에서 썼던 조건문이 참이거나 참이 아니면 무조건 else로 이렇게 치환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참이 아니고 이런 조건이라면 이렇게 해줘. 참이 아니고 이런 조건이라면 이렇게 해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else if를 쓰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점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에서 코드가 나옵니다. 자, score. 점수를 입력받아요, 사용자한테. Enter your score. 여기 보시면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enter your score이라고 출력이 됨과 동시에 사용자가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어, 함수가 돌아가요. 그러면 input 함수를 저렇게 하고 근데 또 우리는 점수라는 숫자를 입력해야 하니까 그리고 또 숫자가 소수점이 아닌 이상은 정수로 입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int 함수라고 해서 int 함수로 input 함수를 감싸줍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먼저 입력을 하고 그거를 정수형으로 변환을 시켜서 저 score라는 변수에 그 값이 할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 score가 90보다 같거나 크다면 콜론을 썼죠. 근데 여기서 원래는 엔터를 치고 아랫줄에다가 실행할 명령을 작성을 했었는데 얘는 그냥 바로 옆에다 썼네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if문, elif문, else문 뒤에 수행할 명령문이 한 줄이면 들여쓰기를 하지 않아요. 이거는 예외가 아니라 들여쓰기로 명령어를 구분하는 이 모든 문법에서 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다 써주시면 되고요. 딱 한 줄이니까. 근데 A가 아니라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프를 써주는 겁니다. 점수가 80점보다 크면, 그러니까 90점보다 크니 쓸 때 아니 됐으니까 이제 이 조건은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고 그럼 아래로 내려옵니다. 90점보다 크지 않다는 건 알았어. 그러면 90점보다 이하인 건 이미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80점보다 같거나 크니만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도 아니다? 그러면 70점보다 같거나 크니? 그럼 C. 근데 60점보다 같거나 크니? 그럼 D. 근데 이제 60점 미만으로 내려간다? 여기서 쫙 F니까 그냥 else로 바로 작성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다 각각의 조건문이 아니라 입품은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을 한번 코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첫 번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판단이 된다. 비교해보고 판단을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하나의 조건만 맞으면 다른 거 굳이 수행 안 하고 그냥 바로 결과가 출력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print grade 했을 때 나의 grade는 무엇인지 나오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실습을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프로그램 규칙은 컴퓨터가 1에서 100 중에 임의의 숫자를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용자가 추측하는 숫자를 입력을 했을 때 컴퓨터가 생성한 숫자보다 큰지 작은지를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답을 맞힐 때까지 반복하다가 맞췄을 때 정답입니다. 입력한 숫자는 n입니다. 라는 문장을 출력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생각을 했을 때 컴퓨터가 1부터 100 중에서 임의의 숫자를 생성하는 함수나 문법이 또 있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나중에 배울 모듈 중에 하나인데 파이썬에서는 랜덤 모듈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import라는 거는 삽입하는 거니까 이 모듈을 적용시켜 줄래?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import 랜덤을 먼저 가동을 시키는 거죠. 그럼 랜덤 모듈이라는 게 가동이 됩니다. 랜덤이 뭐예요? 무작위잖아요. 무작위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작위 숫자를 일단 뽑는 건데 그걸 이제 어떤 함수를 쓰느냐? random.randint 를 사용을 합니다. 랜딩인트가 뭐냐? 랜덤 인티저의 약자예요. 인티저를 뭐였죠? 정수였잖아요. 인트 함수인데 랜덤으로 정수 아무거나 뽑아줘를 지금 작성을 한 거예요. 저 두 번째 코드가. 근데 정수 하나 뽑아주는데 어느 범위에서 뽑아주냐면 1부터 100까지의 숫자 중에 뽑아줘. 그 뽑은 숫자를 guess 언더바 넘버라는 변수에 할당해줘.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세 번째, 이제 프린트 숫자를 맞춰보세요. 그쵸? 이게 이제 보통 게임이나 이런 거 하면 처음에 뜨는 지시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사용자한테 그럼 보일 거고, 사용자는 어떤 숫자인지 계속 추측을 하면서 넣을 거예요. users input int 함수의 이제 input 함수. 이거는 아까 위에서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숫자는 users 언더바 input 변수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는 그냥 사용자가 값을 넣었을 때 if 문에서 비교하고 아니면 else문에 따르면 뭐 그런 걸로 출력을 하고 그랬지만 여기는 사용자가 마칠 때까지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문은 저희가 이제 다음 강의 때 배울 거기는 한데 여기서 먼저 좀 알려드리자면 마칠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마치는 그 조건이 될 때까지 반복해줘 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while이고요.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users input,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와 그리고 guess number, 이 컴퓨터에서 생성한 랜덤 번호가 같지 않을 동안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이니까 is는 아시죠? 메모리 주소. 그래서 같지 않을 때는 어떤 조건을 넣어요? if users input이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보다 컴퓨터가 생성한 숫자가 클 때 숫자가 너무 크다. 숫자가 너무 혹은 숫자가 너무 작다. 이런 식으로 힌트를 주라고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프린트문이 출력이 되고 난 뒤에는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계속 숫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이 int input 함수를 또 넣어줘야 합니다. 이 출력이 끝난 이후에. 근데 자, while을 썼으면 이제 else를 써야죠. 그러니까 while 같은 경우는 users input,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값과 컴퓨터가 생성한 값이 같지 않을 때를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제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걸 작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else를 가장 왼쪽 줄에 맞춰서 while과 똑같은 위치에 맞춰서 써주는 겁니다. 그럴 때 같을 때 print 정답입니다. 입력한 숫자는 users input입니다. 이 문장을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쉼표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세요. users input 같은 경우는 변수이고 이 변수는 펜 따옴표 안에 바로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값을 출력하는 거는 따로 출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떤 문자열이나 이 문구를 그대로 출력하고 싶은데 변수값,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그 변수값도 같이 출력을 해주고 싶어. 그러면은 그 변수는 따로 출력을 하고 나머지도 이어서 붙여서 연결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럴 경우에는 쉼표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돌려보시고 오류가 나지는 않는지 내가 작성한 대로 코드가 잘 실행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